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트라이체이서 2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트라이체이서 2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론기들에 의한 인명피해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치조가 고오다이에게 건네주었던 최신형 바이크였습니다. 경시청에서 제작한 최신형 바이크였던 만큼 보안이 철저했고, 이에 시동키 트라이 엑셀러를 사용해야만 기동하는 형태로 등장했었습니다. 차후엔 쿠우가를 보조하기 위한 존재 고우람과 합체하여 트라이 고우람이 되어 크게 활약하긴 하지만, 고우람의 무리한 합체로 인한 금속필에 의해 완전히 고장나게 되고 후계기인 비트체이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럼 트라이체이서 2처에 들어가 있었던 부속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쪽 베이스 파츠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중심부 쪽에다가 위쪽으로 슉 하고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접지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핸들을 줄 수 있는 손파츠도 한 세트씩 구속이 되긴 합니다만, 다만 위쪽에 있는 붉은색 손등 장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파츠를 따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파츠는 트라이 엑셀러라고 볼 수 있는 시동키도 함께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티커에 의한 색분할도 없고요, 파츠에 의한 색분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트라이체이서 2처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만족스럽게 아주 잘 나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파츠 분할이 굉장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 금색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 쿠우가 때도 금색 파츠를 굉장히 자주 많이 활용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금색 파츠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고요. 중앙부에는 쿠우가의 마크를 확실하게 음각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먹선을 넣었는데, 먹선을 넣다가 신너를 살짝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벗겨졌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테트론 실로 붙여라 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트론 실로 붙이실지 아니면은 먹선을 넣으실지는 재량껏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붉은색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파츠 분할 클리어 레드를 사용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검은색 파츠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고요. 앞부분 등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블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은색 실을 내부에 사용한 것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옆면부 같은 경우에도 파츠 분할, 은색 파츠에다가 붉은색 파츠를 사용해서 파츠 분할로서 색을 전부 다 나타낸 모습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도 살펴봐야겠죠. 앞바퀴의 이 고무 패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좀 비어있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요, 진짜 타이어와 같은 느낌, 그 무게감을 잘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휠 같은 경우에도 금색 파츠를 가감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 휠을 전부 다 구성할 수 있는 이 내부 파츠들 같은 경우에도 총 4겹으로 겹쳐서 활용하는 모습들 굉장히 잘 봤습니다. 조립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 전면부만 조립하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위해서 리드선이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드선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에 브레이크 쪽과 함께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선을 하나만 주는데 한 번 잘라내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리드선이 아래쪽에 있는 엔진 배기구와 함께 연동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좌우측 에 있는 이 손잡이 쪽에 있는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리드선과 뒤쪽에 있는 리드선, 그래서 한 번을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는 리드선을 한 번 나누니까 요만큼의 리드선이 남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리드선을 잘라주실 때 약간은 여유있게 잘라주시는 편이 조립하실 때,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이크 쪽으로 이제 리드선을 끼워 넣으실 때 그나마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 계기판 같은 경우는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패널만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의 계기판 보이시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스티커 실로 해서 구현을 시켜 놨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 보기 좋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파츠죠. 신형 파츠로 올라갈 수 있는 이쪽 추가 계기판 파츠를 꽂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계기판을 끼워주게 되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계기판, 신형 계기판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면도 살펴봐야겠죠. 옆면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로 디테일이 잘 사라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츠 분할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옆면에서 볼 수 있는 파츠 분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 앞면 부분과 이 뒤쪽에 있는 이 라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파츠 분할이다라는 것을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쪽 라인이 스티커실이고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를 파츠 분할을 했다고? 와, 엄청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앞뒤는 똑같고요. 이쪽에 붙는 푸우가 실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전부 다 붙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이제 음각이 파여있긴 합니다. 음각이 파여있긴 해서 먹선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흰색 라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엔진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건메탈 컬러를 통해서 진짜 엔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 스프링 파츠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확실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스프링 덕분에 이렇게 서스펜션 효과까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와,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을 보게 되면 배기구 같은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게 결합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서 와, 여기도 조립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스티커 실을 하나, 둘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파츠 분할입니다. 체인 형태까지도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체인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퀴 자체가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 정도는 충분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라이체이서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배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기구가 양쪽에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배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쭉 하고 뻗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만 반대편 배기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쪽 거대한 파이프 배기관 있죠? 이 친구와 연동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잘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배기구 내부에는 검은색 라인이 쭉 하고 올라가고 내부에서 이 친구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까지도 깔끔하게 재현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기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바이크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쇠가 있습니다. 이 걸쇠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이제 동그라미 원형 파츠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정의 형태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더라도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딱 맞춰서 끼워주게 되면은 이제 뒤로 젖혀진 모습이라던가 지지대의 각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 뒤쪽에 있는 베이스 파츠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세워두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걸쇠 파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 하단부를 보게 되면 3mm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다가는 제가 항상 애용하고 있는 혼스테이지 파츠를 좀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파츠를 통해서 간단한 액션 포즈, 쿠가를 올려서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 아트를 한번 재현을 시켜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혼스테이지를 사용해야지 더 많은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쪽에 들어가고 있는 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조금 역동적인 액션 포즈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이는 각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거는 혼스테이지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트라이체이서 2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행복 쾌로를 굴릴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세이 라인업을 통틀어서 바이크 액션이 가장 화려했던 것이 쿠우가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라인업이 트라이체이서가 되었을지언정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다른 라이더 시리즈의 바이크까지 재현시켜낼 수 있다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라인업은 많은 가면라이더 팬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라인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